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간의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데이터 썰 시간입니다. 저 민영사입니다. 네, 김선업입니다. 김선업 박사님 반갑습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문재인 지지도 올라가 볼까요? 올라갔다기보다도 약간 반등을 한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금주에는 아무튼 좀 이따 후반부에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국정감사가 이제 국회 쪽 보면은 국회 정당 쪽은 국정감사가 막 빠지고, 네. 그다음에 정부 청와대 쪽에서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검찰 개혁이 있고 대학 입시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국민들 아주 민감한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이 좀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찌됐건 갤럽 조사부터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차분하게. 네. 조금 반등은 했는데요. 사실 네. 그러니까 30%대를 좀 벗어났다 그런 거죠. 41%가 이제 잘한다. 그다음에 못한다가 50%. 여전히 50%로 이제 좀 하향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N서치가 44.2가 이제 잘한다, 못한다가 52.7. 그리고 이제 갤럽은 가장 접근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잘한다가 이제 45.4, 못한다가 50.4. 갤럽이 아니라 리얼미터. 리얼미터. 네, 죄송합니다. 리얼미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못한다가 그러나 이제 50%를 다 넘고 있고요. 예. 잘한다가 이제 41%에서 이제 45% 사이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렇죠. 평균은 사실은 이게 사례가 많으면 이제 평균이 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세 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건 조금 사실 수가 좀 적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 그러니까 잘못함이 이제 평균이 43.5%, 잘한다가 51.0%. 그래서 거꾸로 아닙니까? 잘한다가 43.5. 그렇죠. 잘한다가 네. 43.5, 네. 잘 못한다가 네. 51.0. 제가 좀 오락가락합니까? 그래서 너무 문재인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차이가 네. 7.5% 포인트가 났어요. 7.5.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주가 9.9% 포인트였고요. 그렇죠. 10.8이었고요. 그 전이 9.9. 그다음에 7.7 이렇게 돼요. 예. 그 전에는 더 12점 몇 %가 됐어요. 그러니까 약 3주 전으로 돌아간 셈이 돼요. 지금 보면 7.5% 포인트니까 사실은 약간 이제 조금 반등을 하고 약간 이제 거기서 다소 이렇게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1, 2%의 움직임인데 유의미한 움직임은 아니고 크게 보면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50%를 계속 넘어서고 있는 것이고요. 긍정 평가가 조금 이제 변동이 있긴 한데 45%에서 40% 사이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니까요. 여전히 이제 어쨌든 반수 이상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에도 사실은 생각보다 부정평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상당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국 사태냐, 문재인 사태냐라고 이제 보는데, 조국 사태라고 한다면 사표를 냈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 이제 8월 말 이 정도 수준으로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조금 오히려 긍정이 좀 많은 경우도 있었고요.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떨어졌던 거에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국정에 대한 이게 이제 부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부분에 이제 문재인 사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의 한계가 있고요.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이제 여기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긍정이 과거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그걸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이제 김 박사님 방금 분석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 그걸 그대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게 10월 25일 어제 광화문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냥 이렇게 보니까 유니폼도 있고요, 깃발도 드시고 가셨던데. 따따붙다. 네, 라제. 따따붙다.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그 집회에 가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네. 규모하고 이제 열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구호들 있잖아요. 그렇죠. 구호들이 역시 방금 그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사태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뒤로 깔끔하게 정리된 게 아니라 조국 사태가 이제 문재인 사태로 치환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퇴진 하야 이 구호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제 물론 10월 3일, 10월 9일보다는 훨씬 더 저기 인파가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강화문 삼거리 있죠. 강화문 있는데. 어제도 평일날이었으니까. 그렇죠. 평일날인데 그래도 네. 그래도 광화문 삼거리에서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저기 세종대로 사거리 아닙니까? 여기는 다 찼어요. 네. 여기는 다 찼어요. 다 차고 이제 옛날에는 저기 남대문까지 해서 뭐 이렇게 찼는데 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도 다 차서 네. 상당한 숫자가 오셔가지고 또 이제 그대로 철야 새벽까지 네. 새벽까지 26일 새벽까지 철야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국 이제 즉각 구속 네. 그리고 문재인 그 퇴진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당장은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수사가 지금 뭐 좀 더 본격적인 수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다, 뭐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분석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그 전망을 쭉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경심의 혐의점 11가지를 보니까 최소한 4가지가 조국이 그 공범 관여 공범 내지는 관여한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새로운 법률 위반 그 제일 큰 게 조국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민간인들은 적용이 안 되지만은 공무원들은 뇌물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뇌물이. 그러니까 범죄 그 형량도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뇌물이 1억 이상 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징역 5년입니다.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그렇죠. 현직 공직자가 뇌물로 인해서 뇌물 액수가 1억 이상이면은 무조건 특가법 적용돼가지고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조국의 그 뇌물 수수 혐의로까지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 그래서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적에 모든 정보를 총괄하면서 그 정보를 미리 줘가지고 이렇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돈을 딱 이렇게 챙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사태가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 정경심 씨 조국 부인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그 가짜 표창장이라든지 그 스펙 가짜에다가 대학 입시 비리가 1심이라도 유죄 판결이 나잖아요. 그럼 민심은 이제 또 끓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 교수 구속 때문에 사실은 여론이 이제 조금 그 며칠 사이에도 네. 이렇게 낮아진 걸로 그렇게 나온 조사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속했으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여론이 반등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정말 이거 잘못한 게 있어 법적으로 잘못한 거구나 해서 그걸 확인하면서 더 오히려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아마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 여론이 이제 더 부정적 여론들이 이제 물론 지금 뭐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그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또는 이 수사의 결과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여론은 오히려 부정적인 지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 아무튼 한 주간에 그 여론조사 결과도 국정 운영 평가에 있어서 결국에 전주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쭉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늘 우리가 했던 그 어떤 그 변수별로 글쎄 뭐 그렇게 큰 변화 집단별로 큰 변화는 없어요. 골고루 조금씩 이렇게 오는 부분에 갤럽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것하고는 약간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제가 항상 이게 지도가 갤럽에서 낮게 나온다고 했는데 낮다고 하셨죠. 이번에는 오히려 서울이 높게 나오고 인천이 낮게 나왔어요. 이게 3주 동안의 변화하고 좀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샘플이 적기 때문에 오차가 표본 오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3주간의 변화하고 조금 다른 점을 제가 좀 느꼈고요. 역시 근데 남성 여성의 지지도는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게 같아졌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도 41%로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에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남녀. 네. 그리고 50대에서 조금 긍정적 부분이 증가를 좀 한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대학 입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은 게 있는 건지 뭐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해 당사자분들이 되게 이제 50대 부모님 분들인데 아무튼 뭐 한 번의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50대에서 약간 지지도의 그 갤럽만 놓고 보면은 예. 뭐 조금 상승이 몇 프로 좀 있다 하는 것인데 이건 몇 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그럼 여전히 가정주부 층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고요. 33%.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 36%. 어쨌든 이 두 층이 뭐 여전히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근데 김 박사님 그러면은 이번 주 전주 전전주도 쭉 그래왔네. 그러니까 그 외에 저기 정당 지지도 있습니까? 정당 지지도는 네. 이제 두 군데서 갤럽하고 리얼미터인데요. 네. 이게 지금 민주가 이제 37, 갤럽 같은 경우는 네. 한국이 26. 그래서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가 39.9, 한국이 32.8. 예. 그래서 갤럽은 약간 이제 약간 격차가 이제 다시 조금 벌어진 게 있고 리얼미터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한국당이 지금 이런 좀 낮아진 지지도의 그 불만인 부분들을 이렇게 잘 조금씩은 가져가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보수층에서 기대한 만큼은 한국당 쪽에 이게 긍정적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한국당이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못하고 있어요. 흡수하지 못한다.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뭐 잘 아시다시피 좀. 근데 조사 기간에 그게 다 반영됐는지 모르는데 다음 주 조사에는 더 네. 낮아질 수도 그럴 있다고 수도 보거든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한국당이 아주 그 네. 나쁜 볼을 많이 찼잖아요. 네, 네. 특히 그 표창장 사건, 표창장 사건이 있고 또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젊은 초선들이 막 그 쓴소리하고 그렇죠. 아니 그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내가 검사라면 조국은 뇌물수수에 그 집중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무사 문건 거기 뭐 굿됐다 했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시 꺼내서 드니까 야 당에서 그 얘기 다시 꺼낸 거 이건 낡은 정치다. 뭐 그리고 입 바른 소리 하면서 불출마 선언 해버리고 하니까는 한국당 웃긴 것 같아 좀.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건 어쨌든 또 혁신적인 변화를 바라는 거거든요. 구태 정치를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이번 국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기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뭐 엄청나게 점수가 낮잖아요. 거의 네. 약대점도 뭐 한참 밑에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과감한 물갈이를 지금 이제 원하는 게 국민 여론인데. 네, 네. 아무튼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 흐름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 그렇죠. 그리고 움직임이 우리 한국당은 좀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할 만한 움직임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조금 한국당의 그 뭔가 좀 좀 분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경험자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죽쓰고 못했는데 아이 내가 책임지고 표창원이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한국당에서는요 박사님 네. 선언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출마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돼 버립니까? 좀 뭐 이렇게 냉기가 있었는데 불이 좀 들어온 듯 하다고 느끼는가 봐요. 한국당이 최근에 약간 지지도가 좀 그렇죠. 높아지니까. 문재인이 이제 엉망에 문재인 죽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30%대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닥 여론이 워낙 문재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근데 한국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각종 조사에서 한국당의 그 뭐죠? 비호감도 네네. 비호감도가 안 떨어지잖아요. 네, 여전히 높아요. 그죠? 네, 여전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좀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인적 쇄신, 그 흔히 말하는 물갈이. 좀 과감하게 예, 앞으로 이제 물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그렇죠. 한데요. 5개월 정도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 이제 2, 3개월 정기국회 마감되고 나서 진짜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저 정기국회에 대해서 좀 뼈아픈 게 그 표창장 수여 네. 이게 지금 이제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 자발적으로 나오셨던 국민들이 보기에 내가 한국당 당신들 보고 나갔냐 이제 이렇게 그 되버려요. 표창장이 참 좋은 건데 요즘 이 표창장 때문에 곤욕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정경심, 그러니까 이조. 표창장 뭐 이렇게 집안에 가면 아버님들이 지금도 그 어렸을 때 자녀들이 받았던 표창장을 갑으로 이렇게 간직하는 참 이게 정말 그 보람 있고 그런 거죠. 고생을 해도 자녀들이. 근데 요즘 어떤 표창장 그럴수가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정당 지지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난주에 그 왜 뭐 대통령 얘기 중에 예. 대학 입시 굉장히 좀 아,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뭐 그 조사 기간 하신 지났는데 앞으로 아니 박사님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정당 움직임에 대한 네. 이런 이슈로는 사회적 이슈로는 네. 박사님께서 좀 제가 여쭤보고 정당 쪽 얘기를 조금 그럼 더 마무리를 질까요? 아니, 정당은 이제 그렇게 대충 네. 했고요. 네. 결국에 이제 국정감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근데 앞으로 좀 이 표창장 사태는 이 조사에 약간 반영이 됐는데 불출마하고 그 다음에 불출마 번복 이것은 아마 다음 주 초에 상당히 글쎄요.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건 특히나 대학 입시를 둔 40, 50대의 부모들은 아니 대통령 한마디에 이래도 돼요? 진짜로? 대통령 한마디에 대학 입시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막 교육부 장관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고 또 심지어는 뭐 지쪽 박쥐가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진보 교육감들 있잖아요. 네. 이쪽 진보 측 정교조 측에서도 문재인의 대학 입시 정책 언급에 대해서 오버하지 말으라고 그러고 또 비판적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학 입시 아니 학교에 계시고 네. 관여하지 어떻게 보세요, 여론이? 그러니까 대학 입시도 그렇고 지금 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자사고나 특목고도 뭐 5년 그렇죠. 이후에 그걸 갖다가 일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네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음, 저기 고등학교 갈 때쯤에 그렇죠. 다 없앤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장개념으로? 아무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네.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그 전문가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이제 그 입장을 듣고 청취하고 또 뭐 정부 입장도 있고 각 정당의 입장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최대한 어떻든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게 민주정치의 근간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도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조율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입시 제도는 결정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의혹들이 많았지만 이제 수시와 그 학종, 그러니까 정시 비율 같은 부분도 이제 일단은 뭐 결정이 됐는데 그거를 뭐 이번에 조국의 사태를 이제 뭐 기화를 해서 그냥 한 번에 이걸 갖다가 이제 거의 바꾸는 이게 바꾸는 건지 바꾸지 않는 건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는데 어떻든 국민들이 느끼기는 뭐 이걸 전면적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어떻든 지금 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죠. 민주정치 과정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하면 그럼 시스템이라는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뭐 이번 정부에서 여론조사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것도 차라리 여론조사를 결정을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 정시하고 그 수시하고 여론조사하면 어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정시로 정시가 늘리네요. 많죠. 당연히 정시가 많죠. 그러니까 네. 아싸리 그러니까 솔직히 막 시험 쳐서 시험 쳐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왜냐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일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수시로 가고 뭐 입학 사정관제로 가고 어쩌고 하면은 아무튼 사각 낀다는 거예요. 그 박사님 하신 그 연고주의 그 다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인맥으로서 부탁하고 이게 공정하게 그게 판단이 평가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장단점들이 있어서 예. 아무튼 그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한 번에 그냥 그러면 정시는 다 완벽한 공정성을 수반하느냐 이제 그것도 따지면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정시가 가진 문제는 네.
이게 이제 재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수를 하는 게 뭐 얼마인지 그건 공정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사실 돈이 없으면 재수하기 힘들어요. 재수에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런 그렇죠. 부분도 네,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든 뭐 일반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시를 더 선호하고요. 뭐 또 그러면 어떻든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일단은 낸 건데 이걸 이제 이런 식의 뭐 그렇죠. 야, 그리고 대통령이 뭐 황제야 재앙이야 뭐 진짜 아니 그러니까 특히 몇 개 대학은 또 저기 뭐냐 그 정시 비율을 늘리라고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대학 서열이라는 것을 그냥 완벽하게 인정한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대학 하나. 서열화를 그 대학을 어떻든 일관된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해야지 몇 개 대학만 한다라고 한 것도 그렇고 게다가 이게 조국 사태의 문제가 그 입시 제도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건데. 원인 진단 자체가 또 잘못된 거죠. 아무튼 우리 대통령 웃긴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 박사님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조국 시청자 여러분 조국 사태 해결점이 대학 입시 그 개편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좀 전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아무튼 여론 자체는 정시를 선호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슬쩍 얹히는 거죠. 원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퓰리즘이네. 좀 수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얕은 수죠, 얕은 수. 네, 저는 그렇게 하여튼 그 여러모로 아니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화. 예? 제도화에 따라 절차에 따라 다 그렇게 가는 것이지.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지시대로 하는 거고. 아니 그럼 김 박사님. 그러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있죠. 그 교육문화비서관들 그 비서관 총괄하는 뭐 무슨 사회문화수석인가 수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석이든 수석이 있죠. 그다음에 정부에 교육부 장관 차관 뭐 국장 다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부족해갖고 또 교육부에 무슨 회의가 자문회의가 뭐 있어요. 매번 두는 이런 데서 다 결정 안 하고 대통령 한마디로 결정해요?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료나 그런 부분에 밑에서부터의 그 의견이나 입장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 그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의견이 뭐 반영 안 되니까 그냥 뭐 일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어차피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관료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많지만 한국 관료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하거든요. 그리고 현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들이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실은 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길을 좀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건데 위에서부터 이게 지금 오고 있는 측면이 많죠. 또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우리 여론조사 분석하고 지금 이제 조국 사태 해결을 갖다가 이제 뭐 대학 입시에 또 집중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 제기된 공정성 문제를 대통령이 그쪽으로 또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는 이런 좀 안타깝. 또 그나마 그 대학 입시 문제 해결마저도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그 독선적 위에서 상명하복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문제점들을 뭐 박사님하고 저하고 뭐 짚어봤습니다만 무엇이 해결될까요? 우리 둘이 맨날 짚고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은 소리가 청와대에 전달된다고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인터넷 같은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인터넷 안 보는 것 같아. 옛날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많이 보셔갖고 좀 그랬는데 그렇죠? 조금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올라오는 것 말고 좀 본인이 한번 좀 이렇게 모니터를 열어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되게 이제 대체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보고도 딱 오면은 혼자 들고 혼자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아무튼 또 이번 주 금방 시간이 또 이렇게 가버렸네요. 예.
박사님 또 혹시 아니 뭐 리서치 결과는 더 말씀하실 리서치 거? 결과는 뭐 이번에는 그렇게 네. 조금 이렇게 뭐 조금 극적 변화들이 없어서 네. 뭐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유, 긴 말씀 잘해서 아니, 잘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좀 뭐 재밌는 얘기가 좀 별로 심각해졌어요. 아닙니다. 네. 너무 심각해가지고. 처음 예상보다 심각해졌습니다. 네. 네, 근데 10월 25일 그 집회도 저도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도 뭐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네. 하고요. 또 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튼 2주일에는 특별한 그 변동사항 없이 계속 조국 사태, 국민 여론이 그 이렇게 소폭 관망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된 것 같다라는 김선엽 박사님의 한 주간 분석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로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데이터 썰 김선엽 민영삼의 데이터 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